안녕하십니까. BJ 사이언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언제나 늘 드리는 BJ 사이언스예요. 오늘은 그 공무원 강의, 네, 감사합니다, 땡글님. 공무원 강의. 화학 파트 첫 번째 시간이고요. 화학 파트 첫 번째 시간. 물리하고 화학하고 생물하고, 그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영역하고 네 가지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 참조하시고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좀 고민스러운 게 하나 있기는 있어요. 지금 처음에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어클래스를 이용해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시청자 한 분이 유튜브로 올려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그래서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물리 강의는 일단 유튜브로 올렸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아시겠죠? 고민 좀 해보고요. 자, 화학 파트에서 맨 처음 나오는 건 화학의 언어예요, 화학의 언어고요. 처음에 있는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의 언어. 자,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화학의 언어예요. 화학의 언어. 자, 화학의 언어라는 얘기는,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면, 과학에서 화학이라는 녀석이, 그러니까, 어떠한 시그널과 정보를 제공을 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그냥, 화학이, 언어적인, 그러니까, 그냥 갑시다. 바로 갑시다. 바로 갈게요. 자, 인류 문명과 화학이라는 것이 맨 처음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불의 이용은 읽으셔도 돼요. 어렵지가 않아요. 불의 이용은 읽으셔도 되고, 철의 이용이 조금 중요합니다. 철의 이용. 자, 이 부분을 설명을 할 때마다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자, 사회적인 측면으로 가면, 구석기에서, 그죠? 신석기로 가고, 신석기에서 어디로 가냐면 청동기로 갑니다. 청동기. 자, 그 다음에 철기 시대로 가죠. 철기. 이거 정도는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이거 정도는 다들 아시고 계실 건데, 문제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얘는 구리잖아요, 구리. 그죠? 구리. 그 다음에 얘는 철이잖아요, 철. 그죠? 보세요. 시대적인 변천사로 놓고 따지면 구석기가 먼저고 신석기가 먼저고, 이 두 녀석의 공통점은 뭡니까? 돌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돌을 사용했다. 그쵸? 그래갖고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요 기점부터는 이제 드디어 뭐를 사용합니까? 금속을 이용하는데, 자, 보세요. 금속의 이용이 이제 가능한데, 문제는 되게 웃긴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매장량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매장량. 묻힌 양이죠. 묻힌 양. 매장량은 철이 구리보다 많습니다. 철이 구리보다 많아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놓고 따졌을 때, 매장량이 많다는 얘기는 묻혀있는 양이 많은 거니까, 당연히 우리는 요거부터 먼저 쓰겠구나라고 판단이 되어지죠. 그죠? 요거부터 먼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묻혀있고,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쵸?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동기 시대 다음에 철기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얘기는 구리를 먼저 썼고 그 다음에 철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죠? 야, 이거 고민스럽네 이거. 야, 왜 얘를 먼저 썼고 얘를 나중에 썼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죠. 매장량은 얘가 많은데, 그죠? 야,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 그쵸? 야, 왜 그러냐면 왜 구리를 먼저 썼느냐? 구리는 재련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재련 과정이 필요 없어요. 즉, 구리는 광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즉, 광석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순수 구리의 형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캐 내서 그냥 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바로 써버리면 됐었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철하고 구리 사이에서 매장량은 구리가 많아요. 아시겠죠? 얘는 근데 재련 과정이 필요 없다. 즉 광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즉 순수한 구리 형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철이라는 녀석은 반응성이 큽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야? 아하, 화합물의 형태로 놓여 있을 확률이 크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이 녀석은 Fe2O3라는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는 철광석이라고 불러요. 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철광석이라는 건 광물이라는 거거든요. 광물.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웁니다. 중학교 때 배워요. 어떤 걸 배우냐면, 자, 어서 오십시오. 유티디님 오래간만에 오셨네. 유티디님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지금 공무원 강의 녹화 중이니까 아까 저한테 질문 주셨던 거 제가 풀어보고 유튜브로 녹화를 해서 그 유티디님한테 보내드릴게요. 자, 철광석 광물의 형태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광물의 형태로. 근데 광물은 주성분이 산소와 규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냐면요. SiO2, 규산. SiO2라는 규산 형태로 존재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철이라는 건 철광석인데요. 철광석은 SiO2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뭣도 있다? Fe2O3도 있다. 자, 요거예요. 아시겠죠? 자, 나중에 제가 유튜브로 해서 여러분, 카톡으로, 바로 링크에서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 풀어보고. 그러면 카톡에서 누르시면 그냥 바로 오실 수 있게끔, 유티디님 아시겠죠? 자, 요건데, 문제는 우리는 여기에서 순수한 뭐를 빼내서 써야 된다? 요 녀석을 빼내서 써야 되잖아요. 그쵸? 요 녀석을 빼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얘를 빼내서 사용해야 돼. 그러면 뭐예요? 요 녀석들은 다 킬해야 되죠. 킬. 다 없애줘야 돼요. 그쵸? 이렇게 요 녀석들, 부수적인 녀석들을 없애주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재련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재련 과정이라고 불러요. 그럼 결국은, 신석기 시대가 끝나고 금속을 이용하는 요 기점에서 재련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자, 다시. 재련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었다. 네, 알겠습니다, 유티디님. 그렇기 때문에 철을 활용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순수, 구리 형태로 존재하는 요 녀석을 먼저 활용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는 아시고 가셔야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철의 이용 이런 것들은 어렵지가 않아요. 주로 어려운 부분들 집중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재련 과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 젠타님 어서 오십시오. 젠타님 반갑습니다. 자, 재련 과정은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카메라 이쪽으로 움직일게요. 자, 카메라 이쪽으로 조금만 움직입시다. 자, 이쪽으로. 자, 재련 과정은요, 일단 코코스를 활용해요. 코코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코코스를 활용합니다. 코코스를 활용해요. 자, 근데 여기 얘의 코코스라는 건 C죠, 탄소. 탄소가 주성분인 코코스를 활용해요. 자, 그래서 이 탄소라는 녀석을 2C, EC 플러스 O2로 반응시켜가지고 이 CO5를 만들어냅니다. ECO라는 얘기는 일산화탄소거든요. 자, 다시. ECO는 일산화탄소입니다. 자, 일산화탄소. 자, 뭐라고요? 일산화탄소. 근데 일산화탄소는요,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가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산화탄소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매우 불안정한 상태예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매우 불안정한 상태예요. 매우 불안정. 그럼 결국은, 얘가 왜 불안정하냐면,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자, 산소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화되는 겁니다. 산소와 화합하는 거야. 산소와 화합한다. 즉, 이런 경우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불완전 연소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불완전 연소. 그 실제로 철을 재련할 때는 산소가 많이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전부 다 둘러싸요. 용광로를.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야? 불안정 연소를 시켜서 불안정한 상태의 일산화탄소를 만들어내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잠깐만요. 좀 지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얘의 주 목적은 뭡니까? 자,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신 분들 다들 반갑습니다.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던 Fe2O3. 자, Fe2O3라는 녀석을 어떻게 하느냐? 3CO. 여기서 2CO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CO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반응이 하나만 일어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3CO라는 일산화탄소 반응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Fe 플러스 3CO2가 돼버립니다. 그럼 얘의 입장에서는 CO5가 하나였어요. 그쵸? 5가 하나였는데 5가 하나 더 생겼죠. 오케이? 그래서 얘의 입장에서는 산소와 화합한다. 즉 뭐 된다? 산화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뭐 된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산화된다라고 표현해요. 산화된다. 그러면 얘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산소를 잃어버렸죠? 그럼 얘는 뭐 된다? 환원된다. 환원. 오케이? 그래서 철의 재련 과정은 산화와 환원 반응을 이용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됐네? 여기에서 얘는 제거했네요, 얘는 제거했어요. 그쵸? 근데 뭐야? 아직까지 너가 남아있구나. 그쵸? 아직까지 너가 남아있구나.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없애주는 역할을 또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저걸 어떻게 없애느냐? 보세요. 잘 보세요. SiO2에, 자, 보세요. 일단은 순서대로 갑시다. 순서대로 갈게요. SiO2를 없애는 과정은 어떻게 없애느냐? 보세요. CaCO3라는 탄산칼슘을 가열을 합니다. 즉, 열분해를 해요. 열분해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CaO와 그 다음에 CO2로 열분해를 시킵니다. CaO와 CO2로 열분해를 시켜요. 그럼 요 CaO라는 녀석이, 자, 보세요. 산화칼슘이라는 CaO라는 녀석이 플러스 SiO2. 자, SiO2하고 반응해서 어떻게 되느냐? CaSiO3라는 규산칼슘이라는 슬래그를 만듭니다. 슬래그. 그래서 요거는 밑으로 빠져나와요. 순수한 철은 한쪽으로, 슬래그는 옆으로. 아시겠죠? 그럼 결국은 얘도 킬해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순수한 뭐를 얻어낼 수 있다? 철을 얻어낼 수 있다. 자, 다시 말하면 얘를 얻어내기 위한 재련 과정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렇게 복잡해요.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순수한 청동기 구리부터 먼저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게 재련 과정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 재련 과정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나온다라면 재련 과정이 꽤 중요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질소 고정. 자, 질소 고정이라는 걸 이제 배워야 돼요. 질소 고정. 자, 질소 고정. 질소 순환과 질소 고정인데, 자, 이제 질소라는 걸 배워야 되죠. 보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네 과목을 다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 다양하게 이거저거 다 일단 한번 끌어들여 볼게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한 번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자, 갑니다. 갈게요. 자, 첫째 갑니다. 갈게요. 질소 순환과 질소 고정. 자, 보세요. 질소 순환과 질소 고정.
자, 질소, 순환과, 자, 고정. 질소 순환이라는 얘기는 질소가 대기 중에 존재하잖아요, 여러분들. 대기 중에.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죄송합니다. 지구과학 파트 설명할 때, 질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분명히 설명을 드릴게요. 질소가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는. 원시 대기 중에 NH3라는 암모니아에서 질소가 생겨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소가 순환하는 것과 고정이라는 얘기는 묶어낸다라는 얘기죠. 묶어서 빼낸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잡아둔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오케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공기 중의 질소라는 N2. N2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 N2는 매우 안정합니다. 매우 안정해요. 그래서 잘 반응을 한다, 안 한다? 반응을 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요거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공기 중의 질소는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라와리님 어서 오십시오. 라와리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공기 중의 질소는 매우 안정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매우 안정하다라는 얘기는 좀 거짓말이고, 왜 그러냐면,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우 안정하다라면 얘가 비활성 기체가 돼야 되는데 얘는 비활성 기체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지만 그래도 안정한 추에 속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기 중에 질소라는 건 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는데, 자, 그러면 이 질소를 왜 대체 교과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죠. 그쵸? 네, 알겠습니다. 라원님. 자, 고민을 해봐야죠. 왜 대체 우리가 이 질소라는 녀석을 중요하게 배워야 되느냐. 이거는요, 생명과학에 숨어 있어요. 뭐냐? 단백질이요, 단백질의 최소 단위는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가, 자, 나중에 생물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릴 거니까,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가 겹사슬 구조를 갖고 있는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즉, 아미노산을 잠깐만 그려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 아미노산은 N, H, 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얘는 H, 잠깐만요. C,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O, 잠깐만. COO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잠깐만, 얘가 이중구조인데? 잠깐만요. 아미노산, 잘 보세요. 이거 이렇게 그리지 말고. 아미노산은, 자, 보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미노산 작용기 모습. 자, 작용기 모습은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제가 까먹은 건 아니고, 잠깐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N, C, O, N, C. 잠깐만요. 아무튼. 아미노산이라는 얘기는 아미노기라는 NH2, 요 녀석하고, 그 다음에 카복식이, COOH. 요 녀석들이 겹사슬 구조라는 알값하고, 결합한 것들을 아미노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아미노산에서 잘 보시면, 여기가 핵심이죠. 자, 아미노산은 제가 나중에,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막 와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분명히 근데 말씀을 드릴게요. 요 녀석 잘 보셔야 돼요, 요 녀석. 여기에 질소 있잖아요, 질소. 근데 단백질은 체내의 구성 성분 중에, 자, 보세요. 체내의 구성 성분 중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 그렇다면 결국은 뭡니까? 자, 미미의 게이기름님, 어서 오십시오. 지게찾기하고 추천 주시면 제 방송 이용하실 수 있고요.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체내의 구성성분 단백질은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서 분명히 뭐가 필요해요? 질소가 필요하죠. 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질소가 필요해. 야, 그러면 질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람이 단백질을 만들어낼 때, 단백질을 합성할 때 필수 재료 원소인데, 그러면 사람이 호흡을 할 때 들이마시면 대기 중에 78% 이상이 질소인데, 오케이? 대기 중에 78% 이상이 질소인데, 야, 그러면 굳이 대기 중에 들어온 걸 그냥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냥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가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결국 우리가 단백질 만드는 데 활용해버리면 되는 건데, 왜 우리는 그거를 못 받아들이냐? 여기 있잖아요. 매우 안정하다고요. 매우 안정해요. 매우 안정. 그래서 잘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공기 중에 질소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그대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냥 그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그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하, 공기 중의 질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구나. 직접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구나. 그럼 결국은 뭐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질소를 잡아줘야 한다라는 얘기죠. 질소를 잡아줘야 된다. 아, 그러면 결국은 뭐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고정 단계가 필요하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 그렇게 크게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다만, 대기 중에 N2가, 자, 대기 중에 질소 N2가 뿌리옥박테리아나 또는 번개에 의해서, 자, 뿌리옥박테리아나 번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자, NH, 분필이 왜 그래? 분필이 구멍 났어요. 자, 잘 봐요. 대기 중에 질소가 뿌리옥박테리아나 번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즉 에너지 공급을 받습니다. 에너지 공급을 받아가지고 NH4 플러스 암모늄이온, 이거는 암모니아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암모니아가 있으면 이 녀석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NH4 플러스라는 암모늄이온. 자, 뭐라고요? 암모늄이온. 그 다음에 또는 NO3 마이너스, 즉 질산이온. 질산이온의 형태로 토양에, 자, 다시 어디에요? 토양에 녹아 들어갑니다. 자, 근데 대기 중에 N2뿐만이 아니라 동식물의 사체가 분해될 때도 요 녀석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요. 동식물의 사체가 분해될 때도 요 녀석이 나와요. 자, 뭐라고요? 동식물의 사체가 분해될 때도 요 녀석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이온화된 녀석들을, 자, 보세요. 이렇게 이온화된 녀석들을 식물이 흡수합니다. 뭐라고요? 식물이 흡수해요. 자, 식물이 흡수. 그래서 이 식물이 결국은 뭡니까? 식물 단백질을 만들죠. 자, 보세요. 식물성 단백질을 만들어요. 식물성이라고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죠? 어차피 단백질을 만드는 거니까.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단백질을 합성하면 이 단백질을 누가? 동물이요. 그쵸? 동물이 흡수하면 되겠죠? 아, 오케이. 단백질 우리가 먹어서 보충하면 되잖아요. 그쵸? 아, 그렇게 간접적으로 가는구나. 아시겠죠? 그래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질소 구조입니다. 질소 구조. 이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보세요. 이제 여기에서 요거 토양 잘 보세요. 토양에 녹아 들어가는 이 이온이 자연 발생하게 되면, 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양은 극히 적습니다. 자연 발생량은 극히 적어요. 극히 적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 발생량이 극히 적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요 녀석들을 흡수하고 얘가 단백질을 만들어야 전체 생물이 고르게 살 건데, 자연 발생량이 적다는 얘기는 요 량도 극히 적겠네. 그죠? 극히 적겠네. 아, 그러면 뭐야? 얘가 적다라는 얘기는 초식동물의 양도 그만큼 적어진다라는 얘기고, 육식동물의 양도 그만큼 적어진다라는 얘기니까 큰일 났네. 그죠? 큰일 났죠? 큰일 났잖아. 어떻게? 방법이 없네. 그래서 하버 보슈법이라는 암모니아 합성 반응을 과학자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자, 잘 보세요.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자, N2를 매우 안정한 거죠? 자, 3H2 2NH3라는 암모니아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최초로 만들어냅니다. 합성하는 방법을 최초로 고안해내요. 그래서 이것을 대량 생산하죠. 근데 문제는요. 이 녀석이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요걸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산화철 Fe2O3라는 촉매가 필요하고요. 촉매. 반응 속도를 빠르게, 잘 안 보인다. 그죠? Fe2, 왜 이거 하나도 안 보이지?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지울게요. 여기, 이걸로 쓸게요. 자, Fe2O3라는 촉매가 필요해요. 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촉매가 필요해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촉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온 고압 상태에서. 그러면 고온과 고압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에너지 공급을 충분히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충분히. 왜 충분히 할까요? N2가 뭐라고 그랬어요? 매우 안정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매우 안정한 녀석을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얘를 불안정화 시켜버려요. 어떻게 한다고요? 불안정화 시켜버린다. 에너지의 세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요, 크면 클수록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 이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어버리니까 수소하고 급격히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암모니아가 어떻게 되느냐? 이 암모니아가 NH3라는 암모니아가 어떻게 되느냐? 물하고 녹죠. 암모니아는 물하고 매우 빠르게 녹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수소 하나를 떼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요, NH4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잘 안 보이시죠? OH 마이너스를 내놔요. 오케이? 그래서 뭐예요? 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예요? 비료로 활용한다. 비료로 활용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이제 이 비료를 사용해서 식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대량 생산. 그래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죠. 무슨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식량 문제를 해결해요. 식량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네요, 뭐, 그렇게. 자, 하버 보슈법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 중에 중요한 건 화석연료라는 게 있을 텐데, 화석연료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냥 제가 한번 그냥 지퍼만 보고 갈게요. 화석연료는 뭐가 있습니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자,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화석연료인데, 석유하고 석탄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과거에 아주 과거에, 오랜 과거 전에 생물이 죽어서 묻히죠. 생물이 죽어서 묻혀요. 근데 부패되기 직전에 묻혀버리는 겁니다. 부패되기 직전에 묻혀가지고 탄화작용에 의해서 석탄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탄화작용에 의해서 석유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생물들이 죽어서 묻혔다? 그럼 얘네들은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니까 화석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뭐다? 연료의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연료의 형태로 존재하니까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화석연료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모든 에너지원,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원을 제외하고
지금 현존하는 우리가 휘발유로 타고 뭐 휘발유 넣고 기름 넣고 차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화석 연료예요. 아시겠죠? 석탄, 석유, 가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른다? 화석 연료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물질 간의 변천은 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돼요. 물질 간의 변천은 뭐 여러분들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고 또 어려워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원소와 화합물, 원소는 뭐고, 화합물은 뭐고, 그 다음에 원자는 뭐고, 분자는 뭐냐.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헷갈리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 보세요. 원소, 화합물, 그 다음에 분자, 원자. 봅시다.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볼게요. 유튜브로 올려야 되나? 진짜. 자, 여러분들. 녹화를요, 30분씩 쪼갤게요. 30분씩. 아시겠죠? 30분씩 쪼갤게요, 녹화를. 왜 그러냐면, 만약에 유튜브로 올린다고 한다면, 녹화 분량이 길어버리면, 보다가 그냥 지루하니까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0분씩 딱딱 끊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일단은 첫 번째 거는 끊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BJ 사이언스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